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문회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낙동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면서 비상이 걸린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오히려 수량이 풍부해짐으로써 자정 능력이 높아져서 과거에 견조 녹조 현상이 완화됐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으로 노력해 개성공단 7차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8월 9일) 금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셀러리맨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월급 생활자에 대한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의장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했고 그 결과 중산층은 한 달 평균 10,000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새누리당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이 없었다며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 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지하 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 기반 확대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고, 한편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이 이대로 통과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는 배고픈 서민들의 등골을 빼서 배부른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채워주는 등골 브레이커형 세제 개편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그야말로 중산층을 고사시키려고 할 만큼 대단히 충격적이라면서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금혁명당 당수인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총평했습니다. 대기업이나 그다음에 고소득층이 이렇게 세금 부담을 늘렸다고 그러는데, 예. 실제로 그 명목상으로 내세운 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일반 이제 그 공급생활자나 일반 서민들 부담을 상당히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여기서 생겨난 불로소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제 과세를 안 하면서 뭐 유리할 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이 근로소득자들한테만 이제 세금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시대가 지금 뭐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부자 증세보다는 그냥 보편적 복지를 하라고 그랬더니 보편적 증세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꼴입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청문회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최근 면담에서 안 나가실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댓글을 지시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와 건설업자로부터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에 대한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의 총평입니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한 여야 합의대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책임입니다. 일단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국회 차원에서 사법부에 정중하게 기일 변경토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조특위위원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서영석의 타임라인에 출연해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정기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서라도 일침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규 의원의 말입니다. 만약에 국정조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기국회 없다. 정기국회에서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지금 경제 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야당의 도움 없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야당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번 국정조사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이제 정기국회 보이콧 카드를 내걸고라도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월 달에 있는 재보궐선거부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누가 선거 결과를 승복하겠습니까?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양비론을 펴며 여야를 비판한 데 대해 이제 막 여의도에 출근한 지 3개월 되신 안철수 의원님께서 훈수하시기 전에 여의도를 더 공부하셔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hir난했습니다. 홍문종 총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에서 아무 역할이 없었던 안철수 의원께서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감 놔라 대추 놔라 훈수 두시는 모습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문종 총장의 평화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의원 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고요. 예. 대선에 실질적으로 출마하신 분이 아니고 대선에 실질적으로 운동을 간접적으로 야당을 돕긴 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나 아니면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훈수 두시기에는 너무 정보도 없고 또 대선에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동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면서 비상이 걸린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4대강 사업으로 오히려 수량이 풍부해짐으로써 자정 능력이 높아져서 과거에 견저 녹조 현상이 완화됐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는 지난 7일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칠서 취수장 등 낙동강 경남 구간의 주요 시설을 찾아가 한국수자원공사 쪽에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4대강의 보호 설치로 인해 물이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녹조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김주하관 부산 카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반론입니다. 강의 자정 능력을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물속으로 많이 들어가서 비록 오염되더라도 충분히 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그래서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강의 자정 능력을 높이는 데는. 네. 그래서 홍준표 지사님 말씀하신 거는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천에 이제 오염이 되어 있을 때 그걸 댐을 막아서 보를 막아서 물을 가두게 하면은 녹조 피는 것은 상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수량이 풍부해져서 수질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수량이 많아졌지만은 그 많아진 이유는 가둬뒀기 때문에 많아진 거거든요.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 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대선 공약 이행 2회 월급쟁이 주머니 털겠다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국장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 2013년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이 넘는 국민 434만 명의 세금 부담을 내년부터 1인당 평균 40만 6천 원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이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그 결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434만 명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28%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더 걷어 확보하게 될 1조 3천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복지 공약인 자녀 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월급쟁이 주머니를 터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까지 2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15개 법률을 조만간 입법 예고하고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월급쟁이가 복이냐, 중산층을 없애려 한다, 월급보다 세금이 더 빨리 오른다, 안 되겠다, 다들 퇴근하고 넥타이 풀고 시청광장으로 모여, 이런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 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와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 전에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액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복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면 월급쟁이 주머니를 터는 대신 분기당 영업이익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나 되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 확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진지한 재고를 거듭 촉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으로 노력해 개성공단 7차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북측은 어제 오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담은 회신문을 전달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어제 오전 14일 7차 회담 제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북측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회신문을 통해 회담에 기대감을 표명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7차 회담을 통한 개성공단 정상화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날씨입니다. 어제 기록적인 가마솥 더위에 이어 밤사이에는 열대야 현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강릉이 31도로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아침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7.9도로 벌써 8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지만 폭염의 기세는 등등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에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곳도 있지만 여전히 충청 이남과 경기 일부, 영동 지방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어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울산은 38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7도, 울릉도 33도, 서울은 3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비가 내렸으나 지금은 비구름이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 지방에는 한두 차례 비가 내리겠지만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 국민TV